자, 그리고 이제 작년 증시 리뷰 좀 해버리면 참 우리 한국 이게 작년 11월까지만 제가 좀 데이터를 쓴 건데 요게 S&P 500이고요. 저 위로 가 있죠. 저 S&P 500은 지금 빠졌지만 근데 이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저 S&P 500이 저 위로 갈 때 이러고 있었잖아요.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 답답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보시면 이때는 정말 최고였죠. 지금 1월달하고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게 역대 최대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 애플카에다 뭐 개인 투자분들 엄청 주식 사고 막 사상 최대 실적 기대되고, 근데 갑자기 2월, 3월부터 금리가 급등하더니 증시가 급락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막 늘어나고 그때는 좀 분위기 안 좋았죠. 근데 4월에서 6월에 이제 엄청나게 좋은 장이 오는데 그때 왜 좋았냐면요.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란 기대가 있었어요. 백신 접종자. 이제 우리 드디어 코로나 탈출하는구나. 모든 게 정상이겠구나.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고 이때 포스코가 급등할 때입니다. 경기 민감주. 경기가 좋아질 때 수혜받는 기업들이 이제 랠리를 보인 거예요. 근데 이때는 에코프로비엠,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게 이제 반대로 빠질 때예요. 이제 자리를 내준 거죠. 그리고 그때 갔던 기업들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리오프닝 테마주들. 이제 우리 드디어 여행 가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올라가다가 7월부터 또 갑자기 바뀌었어요.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대형 기업들의 IPO.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때 모건스탠리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진짜 잘못된 의견이었는데 당시 그게 그 논리가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6만 원까지 가고 금리도 급락. 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이때 델타 변이 나올 때잖아요. 그래서 금리 떨어지고 경기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막 경기 민감주 폭락하고 반도체 급락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한국은행은 갑자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리기 시작하고 모든 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10월부터는 또 이 중국 경기가 또 갑자기 그 헝다가 이제 부도난다. 헝다 부도, 오미크론 터지고 뭐 너무 안 좋았죠. 뭐 갑자기 이익 추정치 하향되고 물가는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최악이었어요. 근데 그 최악인데 미국은 갔어요. 근데 이때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드라마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2차 전지, 소재, 성장 있죠. 금리가 오르건, 금리가 어떻게 되건,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건 말건, 수출이 부진하건 말건, 이거 아무 상관없는 기업들. 그냥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은, 미국에서도 그래서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은 주가 올라갔고, 한국도 그때 위메이드가 10배 갔잖아요. NFT 게임 대박. 위메이드가 NFT 게임으로 대박이 났는데, 그게 원자재 가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면, 반도체 경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서 자유로운 기업들로 돈이 그냥 쏠려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막 10배씩 이제 급등을 했던 거죠. 그런 현상이 좀 나왔던 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흐름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완전히 상황이 좀 반대로 바뀌긴 했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식 시장을 볼 때, 이건 기업도 기업인데, 주식 시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금리예요, 금리. 국채금리. 이건 워런 버핏이 실제 했던 얘기예요. 국채금리는 중력이라고 그랬어요, 중력. 중력처럼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모든 자산을 다 빨아들이는데, 국채는 원금이 보장된 자산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정부가 만기 10년짜리면, 지금 만기 10년짜리 미국의 국채금리가 1.8%예요. 매년 1.8% 이자를 매년 주면서 10년 후에는 원금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국채금리잖아요. 국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보장한 거니까. 근데 그래서 안전해요. 그래서 국채금리를 우리가 안전자산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만약에 올라가요. 원금이 보장된 게. 그러면 다른 자산, 위험자산은 어떻게 되죠? 가치가 떨어지겠죠. 얘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애가 갑자기 수익률이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일로 가요. 그러면 위험한 거, 얘는 원금 보존도 안 되는데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는 그런 기업은 아닌데 테슬라 PER이 100배거든요. 100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PER의 역수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의 국채 10년 만기가 1.8%예요. 근데
그 테슬라는 PER이 100배죠. 100을 역수로 계산해 보세요. 1 나누기 100. 그러면 몇이죠? 1% 나오죠. 국채보다 테슬라 수익률이 1%로 더 낮아요. 그러면 국채를 사지 누가 테슬라 살겠어요? 예를 하나 든 거예요. 테슬라는 이제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PER이 높은 기업일수록 국채 금리가 이렇게 딱 오르잖아요. 이게 매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 얘는 망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위험한데 국채는 원금이 보존돼 있고 그래서 이 고성장주가 막 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성장주는 퍼가 보통 50배가 넘거든요. PER 50이면 2% 수익률이. 예. 국채 금리랑 비슷해요. 그럼 사람들은 위험한 거 팔자.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오른 데다가 나 국채로 갈래. 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국채가 막 오르니까. 근데 은행주는 근데 왜 또 다르냐면 우리 한국의 은행주들은 PER이 4배, 5배밖에 안 돼요. 그럼 나눠보세요. 1 나누기 5를 해보세요. 20%잖아요, 수익률이. 그럼 국채가 2%예요. 20%. 국채가 3% 가요. 얘는 20%. 그냥 위에서 3% 가도 별 그게 없는 거예요. 얘는 은행은 20%인데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 보통 가치주가 오른다고 하는 게 저런 이유 때문이에요. 훨씬 이제 수익률 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가치주들은 또 싸니까 그래서 저런 이제 국채 금리에 따라서 시장의 색깔도 바뀌고 시장도 뭐 이렇게 문제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 그 증시에서 주요 기업들의 이제 주가를 나타낸 거 요게 있죠 봉으로 된 거 요게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예요. 요게 요 금리인데 자,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유니티란 기업이에요. 유니티가 뭐냐면 이제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게임 만들 때 소프트웨어. 성장주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때는 어떨 때냐면 이제 2020년 12월이니까 막 그 코로나 한참일 때 막 성장주들 막 날아갈 때죠. 막 그냥 솟았어요. 근데 갑자기 물론 금리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닌데 금리가 갑자기 작년 2월부터요. 국채 금리가 튀기 시작해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경기가 좋아질 거고 이제 백신 접종 될 거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뻥 튑니다. 어떻게 돼? 유니티 기업이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해요. 얘가 뭐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빠져버려요. 시장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예, 근데 요게 뭐죠? 포스코예요. 경기 민감주, 흔히 가치주.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는 기업. 이때는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경기가 좋을 것 같아서 올랐어요. 물가가 아니, 그때는 물가가 낮을 때니까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이제 움직여요. 포스코가 좀 약간 뒤늦게 갔죠. 포스코가 이때 15만 원에서 40만 원 간 거예요. 이 무거운 주식이. 이 금리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저렇게 그때 유니티는 그냥 바닥에 처박혀 있었죠. 완전히. 예.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항상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꼭 보는 게 좋아요. 흐름을. 매일매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근데 이게 KB금융이거든요. 국민은행. 예. 국민은행은 근데 별 변동 없죠. 예. 왜냐하면 그때 국채 금리를 올려도 어쨌든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아니니까 전 세계가 여전히 그래도 돈은 풀 때잖아요, 막. 예. 그러니까 긴축할 때 보통 은행주들이 좀 오르긴 하는데 그래도 은행도 그때 괜찮았어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올랐죠. 오르기는. 예. 포스코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을 뿐이지. 근데 이제 국채 금리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진대요. 갑자기 델타 변이 생기고 금리가 급락을 해서 무너져요. 포스코가 안 가요. 포스코가 이때 역대 최대 실적 낼 때입니다. 안 가요. 이때보다 여기가 더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빠져요. 예, 요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포스코 주가는 뭐 크게 빠진 건 아닌데 비리비리한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여기 금리가 또 떨어지고 나니까 유니티 주가가 이제 움직였던 거죠, 한번. 예, 여기서 금리 꺾이니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 이때. 물론 이제 금리의 절대 레벨과 동행하는 건 아닌데, 예.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제 될 때죠, 이때가. 위드 코로나 이제 한다 그래서 한번 금리가 또 한번 뻥 뛸 때예요, 당시에. 예. 그래서 그때 가치주 또 한번 튀고, KB금융도 한번 올라갈 때입니다. 근데 그때 오미크론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하강. 이때는 이제 포스코도 밑으로 이제 급락할 때고 경기 안 좋아지고 이때 이제 물가 오를 때 물가 오미크론 막 경기는 안 좋아진다 그 온갖 악재 나오니까 유니티가 이제 튀어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저렇게
예. 근데 보세요. 잠깐 튀었다가 예전보다는 금리 레벨이 훨씬 더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금리 레벨에 비해서. 예. 그리고 이 금리가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제 물가나 미국의 긴축,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이제 앞으로 3번, 4번 올립니다. 막 이러니까 국채 금리가 저 위로 하늘로 솟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유니티는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요, 사실은. 기업 가치는 올라가는데 주가가 너무 오버했던 거죠, 저기서. 예. 근데 은행주는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최근에. 이게 많이 안 오른 것 같지만 사실 많이 올랐어요. 이게 좀 너무 평평해서 그런데 근데 이때 금리는 올라갔는데 왜 포스코는 왜 안 가요? 포스코는 안 가요. 금리 똑같이 더 올라갔는데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가냐면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른 게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서 저거는 물가 때문에 그래요. 물가랑 그 중앙은행이 긴축을 할 것 같아서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지금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뭐가 중요하냐면 금리는 앞으로 쉽게 안 내려와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돈 푸는 거 줄일 테니까. 물가 잡아야 되거든요. 물가를 잡는 방법은 돈 푼 거 줄이면 돼요. 그럼 잡혀요. 그 잡힐 때까지는 미국이 굉장히 강도 높게 긴축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시장이 괜찮아지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경기만 좋아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기대하는 게 올해 오미크론이 빨리 좀 잡혀야 돼요. 오미크론이 잡혀서 경기가 3월부터 영국도 오미크론이고 뭐고 그냥 마스크 다 벗어버린대요. 선언했잖아요. 3월부터 우리 다 정상화한다. 이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하반기엔 경기가 좋아져요. 그럼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시장이 견뎌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 포스코가 날아가요. 그때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민감주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일단 오른 게 없잖아요. 주가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버리면 안 되는 게 저는 하반기엔 경기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미크론이 계속 1년 내내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못 가요. 그건 제가 맞출 능력은 안 되지만 만약에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잡히고 경기가 정상화되고 공장도 가동되고 이러고 그리고 중국이 무엇보다 지금 돈 풀잖아요. 예. 중국은 돈 풀기 시작했어요. 그럼 경기는 점차적으로 좋아지거든요. 하반기는. 그게 되면 경기 민감주도 굉장히 한번 크게 오를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주나 보험주만 가는 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경기에 좀 크게 영향 안 받는 그런 금융주는 좋은데 경기 민감 가치주는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시장이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증시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 이미 긴축이나 이런 건 다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오미크론이 언제쯤 완화되느냐, 확진자 줄고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빨리 되면은 시장도 진짜 빨리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그때 아까 정리 한번 해드린 거예요. 그거 보고.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1월까지는 금리가 약세, 경기 안 좋으니까 예,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그러니까 성장주는 금리가 낮을 때 좋아요. 유동성이 풍부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더 좋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그 성장주 그 경기 안 좋은데 성장하는 기업은 더 사람들이 희소성이 있어요. 쟤는 왜 이렇게 좋지? 경기 안 좋은데 더 쏠리죠. 근데 이제 작년 2월부터 5월까지는 경기가 회복되겠지. 회복된 건 사실 아닌데 회복되겠지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 강했고 금리도 올라갔고 그리고 작년 10월하고 11월은 너무 힘든 장인데 그때는 금리가 꺾일 텐데 오미크론 또 물가 상승 경기는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랑 관련이 하나도 없는 메타버스 그리고 그때는 돈을 여전히 많이 풀 때잖아요. 돈은 여전히 유동성 풍부하니까 성장주로 다시 쏠렸어요. 저런 거랑 상관이 없는 성장주로. 예. 그래서 당시에 메타버스라는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사실은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스토리를 입혀버린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막 10배씩 갔던 거고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갑자기 바뀌었죠. 금리가 급등하고 물가 오르죠. 긴축하죠. 유동성은 줄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갈 수가 없어요. 성장주에 하나도 지금 맞지 않는 시나리오예요. 성장주 급락. 경기가 둔화되니까 민감주도 안 가요. 그러니까 뭐가 가냐면 저 은행 보험주 금리 올라갈 때 수혜주 그 다음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 오를 때 가격 전가 가능한 기업들이 올라가요. 예. 대표적인 게 라면 회사. 라면 올려버렸잖아요, 가격. 근데 라면 안 먹을 거예요. 뭐 100원 올랐다고 다 먹어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라면, 그리고 아예 이런 거랑 상관없이 설비 투자 늘어나는 기업들, 반도체 소부장. 이거는 이쪽과 상관없이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를 왜 여기다 적어드렸냐면요. 이 물가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이 풀린 것도 있는데, 물가 상승의 이유가 사실 딱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딱 세 가지만 말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 그러니까 이 생수가 있는데 이 생수를 사람들이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럼 가격 올라가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생수가 지금 100개 있었는데 갑자기 50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이 줄면. 이 물값은 갑자기 2배가 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셋 중에 하나거든요, 물가 상승은.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겹쳐서 물가가 오른 거예요, 작년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돈 푼 거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수요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중에 가수요가 많았어요. 가짜 수요. 재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유통상에서 100개 시킬 걸 200개 시켜버린 거예요. 더 많이 시켜버린 거예요. 가짜 수. 근데 가짜 수요는 앞으로 빠질 거예요. 그럼 분명히 물가 완화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공급이 없어요. 아니, 공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자꾸만 이제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저는 물가는 반드시 잡힌다고 봐요. 이 세계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돈 푼 거 줄일 거고, 가수요 해소되죠. 거기다가 오미크론 좀 완화되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복귀해서 생산 늘릴 거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거 투자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기업은 무조건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 채워 넣기 위해서. 그 옛날에는 100개의 재고를 갖고 있었으면 이제 200개 갖고 있게 돼요. 현대차도. 반도체가 부족했어요. 이 난리가 났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공급이 만약에 확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자연스럽게 꺾여요. 그래서 하반기에 누구죠? 파월 연준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물가 잡아야 되니까 금리 올려야 되지만 하반기 지나면 안정화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저는 하반기장이 좋다가 아니라 하반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물가 안정화되고 경기 좋아지는 거. 그럼 주가 언제부터 움직일 거예요? 몇 달 전에 움직여요. 그러면 3월 말에 3월 중순 정도에 FOMC가 열려요. 그때 미국이 금리를 오히려 올리고 나면 이제 악재가 반영되는 데다가 만약에 7월, 8월, 9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물가 안정, 경기 회복 시나리오가 나오면 주가가 3개월 전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4월, 5월, 6월은 굉장히 강한 장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 이거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선반영이면 항상 돼요, 주가는. 예. 그랬다가 만약에 진짜로 7, 8, 9월에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처럼 좋아요, 그게. 그럼 더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근데, 막상 봤더니 아니에요. 그럼 주가 다시 폭락해요. 그렇게 돼요, 사실. 주가라는.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고물가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또 많이 하면 돼요. 투자 많이 해서 공급 늘리면 물가 완화돼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제일 부족한 게 뭐죠? 반도체. 그러니까 장비주 좋고 지금 배터리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거리 돌아다니시다 보면 전기차 아직은 별로 없지만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많은 차가 다 전기차로 바뀔 텐데 거기에 다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이제 수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증시가 안 좋아도 이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 굉장히 단단한 거죠.